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흔적을 바람이 지워내면 바다가 검은 산과 파란 하늘을 품는 곳,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만나는 북유럽 대자연의 조각품. 북극 빙하의 땅 아이슬란드. 반지 모양의 링로드를 돌며 만나는 아이슬란드. 빙하가 만들어내는 폭포의 노랫소리를 듣고 파도가 그려내는 하얀 그림을 만난다. 북극의 빙하를 따라 북유럽으로 떠나보자. I've been talking to the wall and it's been answering me. Oh darling, how I 인천공항에서 12시간을 비행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후 다시 3시간의 비행 끝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다. 인구 약 546만 명이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영토에서 살아가며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오슬로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비겔란 조각공원을 찾았다. 이 공원에는 조각가 비겔란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다리 위의 조각들은 대부분 가족의 사랑을 테마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사람들의 이목을 특히 집중시키는 작품이 있다. 모두 그 작품에 손을 만지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 It gives luck or something. Yeah, that's why I'm touching it. It looks like gold, so yeah, that's why. And it looks good. I have good luck for this year. 공원을 찾는 사람마다 만지다 보니 손에 칠은 다 벗겨져 있고 이게 실은지 동상은 울상이다. 이번 여행에 행운이 깃들기를 동상의 손을 잡고 빌어본다. 공원으로 좀 더 들어가면 큰 돌기둥이 눈길을 끈다. 다가가 보니 인생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36개의 조각품들이 돌기둥을 둘러싸고 있다. 돌기둥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120여 명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3명의 조각가가 14년간 작업한 것이라고 한다. Despite how little detail is just by the way they're hunched over looking at things, you can tell they feel like they're kids or how they feel about their relationship. It's quite cool. 기둥을 등진 노인의 표정에서 인생의 회한이 느껴진다. 공원을 나와 오슬로 시민들의 휴식처인 오슬로 항을 찾았다. 오슬로 항의 명물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는 오슬로 피오르 해안가에 빙하가 떠 있는 형태로 건설됐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지붕 위를 걸을 수 있게 설계돼 얼음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흰 눈 같은 대리석 위를 걸어 제일 높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한 옥상에 도착하자 한눈에 들어오는 오슬로 항의 모습.
공공 건물의 옥상을 시민들을 위한 전망대로 활용한 발상이 놀라웠다. The opera house during like the sunset and everything. It's my favorite place, probably to see the sunset. 날씨가 흐려져 노을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모습도 운치가 있었다. 오슬로를 떠나 베르겐으로 향했다. 하얀 눈과 푸른 초원의 대조적 풍경이 인상적이다. 한참을 달려 쌍둥이 폭포라고 별명이 붙은 폭포를 찾았다. 곱게 따은 뒷머리처럼 양갈래로 흐르는 로테포센. 165m를 흘러내리는 폭포. 그 모습이 위풍당당하다. 잠깐씩 해가 비출 때면 무지개가 수줍게 고개를 내민다. 폭포가 길가에 위치해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폭포를 볼 수 있다. It's cold. It's cold. But yeah, like I like the sound of the water. Yeah, it's really nice. 폭포수로 안개가 낀 것 같은 도로. 폭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걸어가 보니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다. 다시 길을 떠났다. 봄철 노르웨이를 이동하다 보면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때 낙석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특이한 과속 경고 표지판도 볼 수 있다. 한쪽 얼굴이 지워진 소녀의 모습. 밤에 보면 섬뜩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노르웨이에는 터널이 유독 많다.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지역도 있었다. 이렇게 터널이 많다 보니 독특한 터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터널 안에 이렇게 사방으로 뚫린 로터리도 있고 길이 24km가 넘는 긴 터널 안에는 6km마다 파란색 조명의 쉼터가 있다.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렇게 많은 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은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장소로 꼽히는 프레이케스톨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약 8km의 트레킹 코스다. 프레이케스톨렌은 등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꼭 와볼 만한 곳이다. 수직 600m의 절벽에서 바라보는 류세피오르의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입에 위치한 엄청난 돌계단 때문에 벌써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래도 30여 분 동안 이만큼이나 올라왔다. 중간 능선길에 올랐을 즈음 한 가족이 눈에 들어온다. 아장아장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 같은 아이도 함께였는데 어른도 힘든 길을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했을까? How old, babe? 2 hours. 2? 2 years.
Oh, really? Yeah, Wow. most visiting place in Norway, I think so. Yeah. Almost. But it's good to health and see what is around Nature. It's very nature. Yeah. That's right. It's one of best places in the world, I think so. What you need to visit. Yeah. 아이에게 꼭 프레이케스톨렌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본다. 다시 나타난 급경사의 돌길. 1시간 이상을 걸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등산로를 표시하는 빨간 T자만 바라보며 오르고 또 오른다.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반갑게 건네는 인사.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피로감을 날려준다. It's our first time, Yeah. and 1 hour. We did it in 1 hour. From Batam. Yes. Oh, so fast. Yes. The flying. You're flying. Because we thought it was going to rain. It was supposed to start raining and we Yes. have to hurry up. Yes. Yeah. Right there. How do you feel in the Preikestolen? Well, it was amazing. Incredible. Amazing. I've never felt this way. Like No. Yeah. You have to it's the most amazing. you have to things I've seen. look down and Yes. feel the adrenaline in your body and Yes. it's a It's good feeling. amazing. Enjoy. Bye. Yeah, bye.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프레이케스톨렌. 곧 만나게 될 그 풍경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 산길을 올라본다. 위로 갈수록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다. 설상가상, 비마저 내리니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올랐을까? 드디어 모습을 보인 프레이케스톨렌. 루이세 피오르에 위치한 604m 높이의 깎아지른 바위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아찔하다. 비가 와서 위험하긴 하지만 바위 끝에 올라 루이세 피오르를 바라보면 정말 세상을 품고 있는 기분이다. I am going there like this. It's amazing, but it's so cold. We are freezing. But yeah, beautiful. Really high. I think it's a fantastic view, but it's really high up, so I'm a little scared to go towards the edge. 매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림 같은 루이세 피오르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맑은 날엔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라는데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을 기약한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모베달렌 협곡의 한 전망대를 찾아갔다. 가까이 가자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고개를 돌리자 모습을 드러내는 베링스 포센. 전망대에서 본 협곡의 오른쪽엔 작은 규모의 폭포가 흘러내린다. 반대편에는 만년설을 담아 200m 가까운 수직절벽을 떨어지는
베링스 포센이 있다. 천둥처럼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협곡을 채워버릴 듯 포마를 흩뿌린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른다. Very impressive. The most impressive ever. I went to Iguazu and here it's more very steep, very. 베링스 포센 아래로 수천 년의 시간이 빚어낸 5배달낸 협곡이 펼쳐진다. 비현실적인 협곡의 다양한 모습들. 거치는 안개처럼 프레이케스톨렌의 아쉬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노르웨이의 유명한 전망대 중 한 곳을 찾았다. 송네 피오르 전경을 볼 수 있는 스테가스테인 전망대. 스테가스테인 전망대에 오르면 노르웨이에서 가장 긴 피오르인 송네 피오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저 멀리 산악기차와 유람선의 출발지인 플롬 마을이 보인다. 피오르 마을의 풍경이 산을 품은 바다와 어울려 참 편안해 보인다. 유람선이 갈매기를 데리고 피오르를 지난다. 저 배를 타고 피오르를 지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진다. 일정 때문에 타지 못한 아쉬움을 저 유람선에 태워보냈다. 오슬로를 떠난 지 4일 만에 베르겐에 도착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로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 베르겐은 노르웨이의 옛 수도이며 항구가 발달해 중세 유럽의 강력한 상업 동맹인 한자 동맹의 중심지였다. 브리겐 역사지구는 당시 번영했던 생활상을 보여주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수리 중인 곳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물 1층에는 각종 상점이 입점해 있다. 이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면 지어질 당시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독일 한자 상인들의 집이나 사무실로 이용됐다고 한다. 골목길에 한 가게에 들어가 봤다. 반지 등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주인에게 건물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This room is around 305 years old. So it's one of the few that still have these walls and it's still the calcite surface. But yeah, so but they've been rebuilding these houses in the same way for 800 years.
But this is one of the older ones. 이곳에선 국해에서 잡힌 대구와 향신료의 교환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브류게는 몇 차례의 큰 화재를 겪으며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시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돼 현재 62채의 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I heard once that it was like the old part of the harbor, and it's burned down a few times. That's what they told me. Because it's all wood, so it's easy to burn. Yeah. And it's interesting place. 베르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를 곳이 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집, 트롤 하우겐이다. 그리그는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작품에 곡을 붙인 페르 귄트로 유명한 작곡가다.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자 그리그의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팔짱 낀 모습이 그리그가 가장 좋아한 포즈라고 한다. 그리그가 쓰던 다양한 물건들도 전시돼 있는데 피아노 위에 걸린 부인 니나의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트롤 하우겐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작곡되지 않았을까? 해설사의 설명에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Greek Museum. I think it's really nice place, very authentic. Yes,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know the story of the place. 생가 옆 호숫가 그리그의 작업실. 그리그는 호수를 바라보며 작곡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죽어서도 호수를 보길 원했다는 그리그. 그의 바람대로 호수를 바라보는 암벽에 부인 니나와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리그의 마음을 담은 노르도스 호수는 고요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니 콘서트.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았다. 비행기를 타고 다음 여정을 위한 경유지인 보드웨로 향했다. 보드웨에서 다시 페리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인 로포텐 제도로 이동한다. 약 3시간이 지나 도착한 곳은 바다 위의 알프스 정상이라고 불리는 로포텐. 노르웨이에서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로포텐 도착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레인의 마을. 잔잔한 바닷물이 마을과 산을 물속에 그려낸다. 이곳 주민들에게 어업은 중요한 생활 수단이다. We in fish industry because behind you here we have
the biggest fish factory here in Lofoten. And there they make dry fish that will be sold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late of March and the start of April. They take this cod for. They will be right in this area. 대구잡이의 중심지답게 곳곳에 대구 덕장이 있다. 이곳에서 2, 3개월간 말린 대구는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된다고 한다. 이곳에선 바닷가에 위치한 조그만 집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어민들의 오두막, 로르부에르다. 요즘은 대부분의 로르부에르가 관광객들의 숙박시설로 이용된다. 웬만한 고급 호텔처럼 잘 꾸며진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로포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꼭 묵어갈 만한 장소다. 그리고 이곳에서 숙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레인의 마을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다. 물에 비친 집들의 불빛, 동화 속 마을의 풍경에 잠겨 노르웨이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노르웨이를 떠나 두 번째 여행지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 도착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인구 약 34만 명의 나라다.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국가다. 레이캬비크 사람들이 주말에 즐겨 찾는다는 해변을 찾았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추운 날씨인데 수영복 차림으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추워 보였다. So how is the feeling in the ocean? How do you feel in the ocean? Good. Feel awake. So. Originally, I wanted to do something challenging, but then I liked it. I found I liked it, so it grows on you. You can't stop.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한 후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온천에서 몸을 녹인다.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격적인 여정의 첫 목적지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골든 서클. 골든 서클은 싱벨리르 국립공원과 게이시르, 굴포스를 포함한 링 모양의 관광 루트를 말한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이슬란드의 성지라고 불리는 싱벨리르 국립공원이다. 930년에 세계 최초의 의회인 알싱기가 소집됐다고 알려진 공원은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 코스로 찾는다고 한다. I think it's absolutely amazing. It is such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see real geology of the world and just right here in front of us. It's a really privileged opportunity to come here. Yeah, I think it's
it's different than other places in Europe. Like this is like, and the weather is it changes every 10 minutes. It's crazy. Now it's snowing. Before we were in the sun, and then it's raining, and it can be really windy, like now. Yeah. 이곳에서 변화무쌍한 아이슬란드의 날씨를 처음 경험했다. 갑자기 엄청난 바람과 눈이 몰아쳐 앞을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30분 뒤 거짓말처럼 하늘이 개고 눈이 그쳤다. 이때가 기회라는 듯 많은 사람들이 협곡을 지나 싱벨리르 트레킹 코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눈으로 덮인 낮은 언덕을 돌자 맑은 물이 흐른다. 이곳이 온통 초록으로 덮일 봄의 풍경을 상상해보니 꼭 다시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차를 달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땅의 틈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산지대. 사람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서 무언가를 기다린다. 바로 간헐천 게이시르에서 솟아오를 물기둥을 기다리는 것. 땅에 뚫린 조그만 구멍에선 부글부글 물이 끓고 사람들은 모두 구멍을 응시하며 기대감에 부푼다. 그러다 갑자기 솟구치는 물기둥. It's awesome. So many good. Oh wow. It's absolutely breathtaking. It's a gorgeous, gorgeous, gorgeous country. 지하의 가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구멍으로 배출되면 파란 물기둥이 최대 30m까지 솟아오른다. 13세기 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그레이트 게이시르는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그 옆에 스트로크위르라는 간헐천만 10분 간격으로 물기둥을 쏘아 올린다. 골든서클의 마지막 목적지는 황금의 폭포라는 이름의 굴포스다. 굴포스는 골든서클 중에서도 단연 백미로 꼽힌다. 파란 하늘이 시샘할 정도로 짙푸른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장관이다. 가끔씩 비추는 햇살이 예쁜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It's really cool, actually. It's incredible. Pretty cool. It's really nice. Expensive few other waterfalls, and this is probably the best one ever. 아이슬란드의 매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굴포스와 같은 아름다운 폭포다. 폭포마다 각각의 매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남부 해안에 유명한 폭포들이 모여 있다. 다음으로 찾은 폭포는 약 60m 높이에서 낙하하는 물줄기가 인상적인 셀야란스포스. 내리꽂히는 물줄기를 보고 있으면 시원함을 넘어 서늘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Iceland is a very different place from what I'm used to. It feels a little bit like a different planet.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한참 동안 폭포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폭포는 폭포 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엄청난 물보라에 우위는 필수다. 우위가 없으면 온몸이 금세 젖는다. 뒤로 돌아 들어가 바라본 폭포는 물보라를 맞으면서도 들어가 볼 만한 색다른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줄지어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 그렇게 20분 정도를 오르다 보면 물새들이 반겨주는 스코아포스의 모습이 보인다. (60여) 미터의 수직 절벽 아래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It's more of a surprise to see it from the car when you come around the corner, and then you just see it there, and it's just like wow, and yeah, and so. 그의 말대로 이 폭포를 처음 보는 순간 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머릿속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하다. 디르 홀레이의 끝에는 아이슬란드에서도 손꼽히는 독특한 모습의 하얀 주상절리 레이니스피아라가 있다. 마치 누군가 돌을 사각형 모양으로 깎아 켜켜이 쌓아놓은 것 같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돌 위에서 다양한 포즈로 앉거나 서서 사진을 찍는 것. It's a photographer's dream. Right. You have lots of photo opportunities. I've run out of 2 batteries already today, and the camera number 2 and working on it. 절벽에서는 주상절리 지형이 만든 작은 동굴도 볼 수 있다. 이 동굴에선 주상절리 돌기둥의 아래 단면을 볼 수 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조물주가 오랜 시간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그 작품을 만들어낸 수많은 날 중 하나인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간다.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다음 날 아침 아이슬란드 순환도로인 링로드를 따라 찾은 곳은 파란색 유빙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예퀼 사우를론. 파도에 깎여 잘게 부서진 빙하가 검은 모래 해변에 흩어져 있다. 이곳에선 흘러온 유빙을 만지거나 걸터 앉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해변 건너편엔 곧 바다로 흘러들어갈 유빙들이 모여 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비현실적인 풍광에 할 말을 잃고 그냥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다. 배트맨, 툼레이더 같은 많은 SF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석양이 찾아들면 이곳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별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현실 감각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느껴진다. Amazing. Free, open, really good. 빙하 위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다. 그날 저녁 생각지 못한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정말 보고 싶었지만 그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북극의 빛, 오로라. 유빙 라군 예퀼 사우를론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그 시간은 짧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음 날 빙하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빙하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특수한 옷을 입고 스노모빌을 타야 한다. For some people, it's dream come true to step on a glacier because there are not that many countries that have glaciers in the world, and not as big one as this one. Because the other two there are bigger, and is the glacier in Greenland, and Antarctica is the second, and it's the easiest way to reach glacier is for sure this one. 스노모빌을 타고 들어갈 빙하는 바트나 요쿨. 바트나 요쿨은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로 표면적이 약 8,1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와 비슷한 크기다.
끝없이 펼쳐진 순백의 빙하 위를 달린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그렇게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만년설 끝자락에 위치한 예클라셀.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환상적인 풍광을 보여준다. 순수한 풍경은 사람들을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Well, I saw already a lot of movies about Iceland, so I quite knew what was in Iceland from the landscape, but I didn't expect to be like on a mountain like this one. 도심에선 접할 수 없었던 맑고 순수한 느낌. 이 풍광을 최대한 마음속에 담아가고 싶었다. 다시 길을 떠나 아이슬란드의 북부로 향했다. 차에 녹지 않은 눈길을 1시간쯤 걸어 찾아간 곳에선 이곳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그렇게 남기려는 것은 바로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인 데티포스. 100m의 폭에 44m 높이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물줄기가 천둥 소리를 내며 보는 이를 압도한다. 데티포스는 한 영화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묘사되기도 했다. 일단 여기 프로메테우스 때문에 저쪽 도로로 타고 오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서 왔거든요. 저기에서 찍으려고 프로메테우스 장면 찍으려고 왔다가 다시 돌아서 왔어요. 일단 뭐 규모가 뭐 엄청나요. 네. 지구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구 아닌 것 같아요. When you think of Nordic gods, you think not of Denmark. But Iceland, understand why there's Nordic gods. 바이킹들은 아이슬란드를 처음 발견한 후 얼음의 땅이란 이름을 붙여 숨기고 싶어 했다고 한다. 폭포 앞에 서니 그런 바이킹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